안녕하세요. 자, 초등사회 진짜 문제라 이 책을 가지고 고정의 지리부터 가보기까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가 사망한 이후로부터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도 정치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정조는 탕평책을 펼쳤다고 했죠. 물론 영조도 탕평책을 펼쳤지만 정조가 그걸 이어갔죠. 그러나 정조가 사망함으로써 세도 정치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도 정치는 외척 세력과 이 명문 가문들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들은 권력을 독점하면서 잘 보이는 사람들한테 권력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권력을 얻었어요. 자, 그리고 이 외척 세력 그리고 나머지 그 가문들은 백성을 약탈했어요. 이 지금 약탈이라고 쓴 이유가 실제로 약탈했기 때문인데 막 때려 패고 그 땅을 가져간다든가 그런 좀 비양심적인 그런 짓을 세도 정치 가문들이 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고종을 즉위하게 되죠. 자, 고종은요 실제로 당시에 14살이었어요. 14살이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라는 고종의 아버지가 대신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죠. 원래는 되게 능력이 없는 군인이었어요. 그러나 개혁을 시도했죠. 개혁을 해가지고 양반에게 군포를 징수해가지고 양반들이 좀 불만을 사기도 했어요. 양반이 군포를 징수함으로써 그 대신 백성들의 부담이 더 적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괴롭히던 환곡제도를 없앴습니다. 환곡제도를 없앤 대신에 당시 고을마다 다 존경받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존경받는 인물이 환곡을 담당하도록 만든 개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이 흥선대원군을 매우 존경하게 되었지만 양반들은 흥선대원군이 이 정치를 우리와 불리한 쪽으로 한다 해가지고 불만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흥선대원군이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경복궁을 무리하게 중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의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복궁을 중건하는 데는 돈이 들어요. 그럼 양반은 세금을 걷어가야 되죠. 양반은 돈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여기서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니까 농사를 못 짓죠. 농사를 하니까 이 돈을 더 적게 버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한테도 양반들한테도 경복궁 중건은 별로 좋은 정책이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안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 천주교를 탄압했다는 사실인데요. 천주교를 탄압하는 것은 병인박해에서 시작했습니다. 병인박해 이거는 무엇이냐? 병인년에 박해를 했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박해했냐? 바로 천주교 사람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천주교 사람들을 왜 박해를 했냐? 천주교는 당시 신분제도와 거꾸로 가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제도를 어긴다 해가지고 민간인 8,000명 학살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 9명 학살했어요. 9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9명도 이 프랑스인이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당시 죽였다면 이 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병인양요가 합니다. 병인양요는 당연히 프랑스 선교사가 죽었으니까 프랑스가 복수를 한답시고 쳐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은 186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간신히 이걸 막긴 했지만 외교장각이 약탈당했어요. 그래서 외교장각 도서들을 다시 돌려받는 데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상 거부 정책을 이때부터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쯤 됐을 때 동학이 시작했어요. 동학은 누가 만들었냐? 최재우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동학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다라고 주장한 이 백성들의 민간 신앙, 이런 불교 또는 유교 이런 걸 모두 다 통합해서 믹스를 해가지고 만든 종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교도 들어가 있고요, 유교도 들어가 있고요, 신학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동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동학이 시작하면서 동학 농민운동도 나중에 장봉준이 펼치게 되죠. 우선은 병인양요에서 쭉 5년 후 병인양요에서 5년 후 1871년이 됐어요. 1871년이 됐는데 이때 제너럴 샤머노라는 어떤 미국 상선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옵니다. 이게 당시에 모래톱에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제너럴 샤머노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제너럴 샤머노는 강을 타고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야 쟤네 하면서 그거를 불을
팍을 찔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너럴 셔먼호가 침몰합니다. 약탈을 하다가 백성들에게 타 죽었어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너럴 셔먼호가 자업자득이지만 타서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침몰했거든요. 그래서 이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미국 상선이기 때문에 미국이 쳐들었겠죠. 양요라는 뜻이 왼쪽 요, 오른쪽 요, 양쪽에서 양요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서양 양자이고요. 여기 있는 요는 소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비년에 일어난 서양의 소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탈하다가 백성에게 타 죽은 제너럴 셔먼호를 계기로 신미양요를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산득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이 이후로 우리나라의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우게 돼요. 이 척화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통상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통상을 거부한다는 뜻은 우리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금지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척화비를 세우고 통상을 거부하는 바람에 문물이 발달된 게 더 뒤처지게 됐고요. 그리고 과학기술도 뒤처지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 이모군란이 아니라 임오군란이에요. 자, 임오군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오년에 일어난 군란이었는데 이거는 반란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거는 군사라는 뜻입니다. 군사들의 반란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99인들이 반발을 했어요. 왜 반발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회사를 다니는데 당연히 월급을 줘야죠. 월급을 1년 동안이나 안 줬어요. 그러니까 99인들이 반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계속해서 참자 했는데 드디어 월급을 받는 월급날이었어요. 월급날인데 쌀을 받았어요. 쌀을 받았는데 쌀에 모래가 적혀있네. 모래가 거의 반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불순물이 나머지 3분의 1이 들어있고요. 실제 쌀은 진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이게 뭔 월급이냐 하면서 쳐들어갔어요. 이 고위 관직이 있는 곳에 쳐들어가는 사건이 이모군란이에요. 신식군대에 반발해서 99인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모군란 다음에 갑신정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경인양요에다가 신미양요에다가 이모군란에다가 갑신정변 여기까지 많죠? 근데 이 갑신정변은 은근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급진개혁파 서재필이나 김옥균 같은 사람들이 같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왜 반란을 일으켰냐?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같이 통상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의미에서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사흘 만에 진압이 됐어요. 근데 서재필은 미국으로 쳤어요. 쳤다기보다는 망명을 갔다고 해야겠죠.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 갔어요. 근데 김옥균은 상하이에서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서재필은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이 고종때 일어났다고 했죠? 고종도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했어요. 개혁을 하고 싶기는 했는데 제대로 주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주도하려는 의미에서 서양식 건물을 짓는 그런 활동도 하긴 했지만 서양식 건물을 지어서 뭐하냐 이런 백성들의 좀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커피를 마신 최초의 한국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고종은 커피를 매우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커피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료라고 하네요. 그래서 고종도 커피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미양요에서 5년 후, 그러고 보니까 다 계기가 5년씩이네요. 신미양요에서 5년 후 1876년이었어요. 1876년 때 운요호라는 일본 배가 쳐들어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조선 땅이 있으면 이만큼이 영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해는 우리나라의 바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바다에 다른 나라 구담이 마음대로 쳐들어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운요호가 쳐들어왔을 때 경고 사격을 날렸어요. 그리고 이 운요호는 단어가 진짜 어렵네요. 영국에서 수입했다고 합니다. 이 수입선 배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는 경고 사격을 날렸어요. 근데 경고 사격을 빌미로
영종진과 초지진을 공격했어요. 이 공격을 하면서 공격과 동시에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강제 협상이었어요. 즉 불평등 조약이라는 뜻이었죠. 이걸로 인해서 급진과 오원건 개혁파가 나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불평등 조약을 체결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꼭 서양과 이 일본과 교류를 해야 하느냐, 또는 이거를 하지 말자, 해야 된다, 또는 해야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계속 딱 나가면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이다 하면서 급진과 오원건 개혁파가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바로 갑오개혁인데요. 이 갑오개혁은 의미 있는 개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 후기, 즉 고종 때 체결된 갑오개혁은요, 과거 제도를 드디어 없앱니다. 근데 신분제도도 없앴어요.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게, 그리고 과거 제도는 없애는 방식으로 개혁을 했지만 이것은 백성들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왜 모두 다 들어주지 못했을까요? 그건 바로 일본의 간섭 때문입니다. 일본이 지금 많이 간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간섭 때문에 지금 이 갑오개혁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개혁이겠지 했지만 그래도 신분제를 없애고 과거제를 없애고 세금 제도를 다시 수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갑오개혁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종부터 갑오개혁까지 한번 우리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